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조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최종 마무리 짓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인데요. 이번 현충일을 포함해서 우리 선조패점들 3일 연속 동안 이제 휴일이었는데 푹 잘 쉬었나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다양한 삼성전자 소식과 함께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투철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체적으로 요번 영상 포함하면은 삼성전자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영상까지 포함을 하면은 총 5개의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말 쏟아지는 정보를 정리를 해서 정보 전달을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미래의 전망치가 어떻고 지금 무엇을 해서 돈을 벌며 현 시황이 어떤지 이러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지 그러한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아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개장이 될 텐데 과연 어떠한 주식시장을 보여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장기 투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내재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주식 수량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대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이제 댓글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90% 이상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개념을 바로잡고 정말 멀리 되다 보면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따라 힘을 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매일매일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힘차게 힘을 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들은 과연 증시는 상승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금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이어져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부담감에 따라서 오히려 줍줍의 기회가 다가올지 세부적으로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조표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정말 간단한 인사 정도, 간단한 이제 코멘트 정도만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소통의 장을 저는 만들어 가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증시 현황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 코스피 안도 랠리가 과연 펼쳐질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 속에서 일단 코스피는 2670선입니다. 현재는 여기 보이시죠? 이에 따라 2700의 돌파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증시는 상승장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낙폭차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기에 과도하게 반영됐던 이제 공포심리가 일부 좀 완화가 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하락을 일정 수준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선조패점들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봉쇄 조치가 조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슈로 인해서도 이제 세계 글로벌 장세가 완전히 눌러앉는 투자의 압박감을 느꼈었는데요. 결국에는 해결이 되잖아요, 선조패점들. 다만 이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다 보니까 요 당시에 단락의 주가가 좀 빠지면 스트레스 받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증시는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금 상승을 한다면 정말 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익률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에
그에 따라서 일단 그간 증시를 짓누르던 인플레이션과 여기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전망치인데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좀 이벤트가 있죠. 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어제 다시금 정말 38일 만인가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8일 만에 이제 포격을 가했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포격을 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벤트로 작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는 일단은 이제 정부의 정책, 네, 정책에 따라서 모멘텀 강화와 석유 수출 기구, 그러니까 OPEC라고 하죠. 증산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 지속과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보았을 때는 불안감은 증시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현재 이렇게 2600에서 2700선, 네, 이렇게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키움증권은 2600에서 2750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은 좀 이벤트성에서 이제 반전을 좀 깨할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발표될 시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 속에서도 코스피가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전망치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뉴욕의 3대 지수는 오늘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의 3대 지수.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긍정적인 장세, 장 초반부터 폭등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7%, 독일은 0.9%, 이와 더불어 이제 아시아 증시도 중국, 일단은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됨에 따라 증시가 폭등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에 따라서 1.28% 상승을 했고 일본도 0.56%, 홍콩은 무려 2.72% 폭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증시가 초반에는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다가 다시금 반등세를 일으켰던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제가 요 부분은 그냥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요 부분은 제가 주말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뉴욕의 기술주는 폭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오늘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졌으나 장 초반에만 조금 어렵게 흘러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되고 투자에 대한 압박감의 해제가 됨에 따라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삼성전자 이제 증시 현황에 따라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66,800원에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때 0.15% 상승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이제 변동성 장세에 따라 편차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삼성전자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방금 보셨을 때는 66,800원이었지만 이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따라서 100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확히 삼성전자 증시는 66,700원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오늘 이제 현충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보합 장세에 따라서 62,200원에 마감을 지었지만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 전일비는 이제 변동성이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62,200원부터 내일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좀 남아있죠.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은 일단은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뭐 100만 주 정도 공매도를 때리긴 했지만 그 외 나머지는 2만 주에서 3만 주 정도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뉴스 총 3가지 소식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짤막하게 3가지 소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신경영 선언
이제 이에 따라서 29주년을 이제 맞이를 하고 있고요. 이재용 부장은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 이번에 출장길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목숨을 걸 정도로 지금 이재용 부장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그만큼 절실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재용 부장은 이번 29주년을 맞이해서 6월 7일 바로 내일이죠. 요때 이제 김포에 있는 비즈니스 이제 항공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유럽행 전세기를 타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렇게 이제 10박 12일 대장정이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향방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발걸음에 좀 나설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 6개월 만에 출장이고 어떻게 보면 재계 안팎에서는 유럽 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M&A 그러니까 인수합병과 바이오 파운드리, 인공지능 이러한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 보따리를 풀려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년 동안 450조를 어디에 사용을 할지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보시면 2027년까지 반도체 AI 첨단 기술 표준에 따라서 250건을 요번에 좀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7년이면 선점표자분들 지금 대략적으로 2022년도잖아요. 한 4년, 5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한다면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AI죠. 첨단 기술의 표준 250건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다 연관이 있는 사업권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치가 높은 사업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에 따라 유럽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가전 부분에서도 유럽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특히 이탈리아 밀라노에 열리는 유로쿠치다 여기에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모델이 다양한 인테리어와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비스포크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주배우자분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시향과 업황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이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장기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하게 댓글 정도 그러니까 인사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